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에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그 과목이죠. 그래서 76번 보시면 요 질산염류 150kg, 염소산염류 300kg, 과망간산염류 3000kg 그 저장할 경우에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갖다 구하라는 거죠. 보시면 다 이게 인류오염물이죠. 이게 산화성 고체예요. 그래서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아염과 무, 요거 5월 31일이죠. 지정수량. 이놈이 50kg,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1000kg, 오염등급, 아염과 무 1등급, 부진료 2등급, 과중이 3등급이죠. 그래서 요 사료오염물만 단위가, 지정수량 요 단위가, 사료는 리터고요. 나머지, 즉, 인류에서 1류, 2류, 3류, 5류, 6류는 다 단위가 요 킬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질산염류 지정수량 얼마예요? 300이죠. 그래서 저장수량 150을 300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염소산염류 여기 있죠. 지정수량 얼마예요? 50kg죠. 저장수량 300을 50으로 나눠준 거고, 여기 과망간산염류 지정수량 1000kg죠. 그래서 저장수량 3000을 지정수량 1000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9.5배가 나오죠. 요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류에서 6류까지 지정수량 오염등급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77번. 자, 오염물의 그 특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삼황아리는 약 100도씨에서 발화가 되며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자, 2번 보시면 정리는 황린. 이 정리는 2류죠. 황린은 3류. 자연발화성이죠. 그래서 이 정리는 황린에 비해서 활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 활성이 작죠. 그만큼 반응력이 황린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녹는다 했는데 물에 안 녹아요. 다. 둘 다. 유황, S, 이류염물이죠. 그래서 황은 산소하고 반응이 되면, 즉 연소하면 SO2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연소시의 유독성에 오산화인이 아니고 SO2,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이 나오는 거죠. 이 3번도 틀렸고. 자, 마그네슘, 금속이죠. 요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뭐 나와요? 금속은 다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산소가 아니고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다음 78번 넘어가죠. 자, 78번은 인류오염물 산화성 고체죠.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인류오염물은 산화성 고체 맞죠? 모두 물보다 가볍다고 했는데 다 물보다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브롬산염류고 몇 류예요? 1류죠. 자, 과염소산 6류죠. 과산화수소 이거 6류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자, 3번 무기과산화물 이거 금수성이죠. 그래서 이 무기과산화물하고 물하고 접촉이 되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예,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나오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Na2O2 이게 무기과산화물 과산화 나트륨이죠. 이게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서 산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주수소하면 안 되죠.
이건 다 금수성이에요. 4번이 그럼 답이 되겠네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음 79번. 자, 이류연물이에요. 자, 이류연물은 분명히 몇 가지 안 되죠. 황화린, 정린, 유황에서 황적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여기 해당이 되죠. 자, 지정수량은 요놈이 1, 5, 1000이죠. 요놈이 500kg죠. 그래서 황적유가 위험등급 2등급이고요. 나머지가 위험등급 3등급이에요. 자, 금속분, 이 금속분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세슘분, 이거는 알카리 금속이에요. 이거 삼류죠, 삼류. 자, 구리는, 요거는 불연성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니에요. 자, 은분, 이게 바로 이류의 금속분에 해당이 되죠, 은분. 즉, 은가루 얘기하는 거예요, 은가루. 엄청 비싸겠죠, 은가루. 자, 철분, 철가루. 철분은 여기 별도로 그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분에 해당되는 건 은가루, 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위험물의 그 판단 기준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그 이론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거예요. 유황은 순도가 60 중량 %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순도 측정에 있어서요,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요 수분을 갖다가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 제외. 그 다음에 요 금속분이 나오죠. 여기는 알카리 금속, 그 다음에 알카리 토금속, 철하고 마그네슘 외의 금속이죠. 그 다음에 요 구리분, 그 다음에 니켈분, 150 마이크로미터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 자, 마그네슘은 꼭 여러분 2mm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인화점이 40도 미만. 자, 육류연물 중에서 요 과산화수소는 36% 이상,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80번 가죠. 이 관리사 시험이 갈수록 1차 시험이 어려워져요. 예전에 제가 그 볼 때는 1차 시험이 기사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사의 한 5배 정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굉장히 꽈서 내요, 문제를. 지문이 너무 길어요.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이잖아요. 풀 수 있는 시간이. 1분이 채 안 되죠. 왜냐면 125분 동안 125문제를 풀어야 되죠. 마킹도 해야 되잖아요. 체크해 놓으면 마킹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문제 1분이 안 돼요. 근데 지문은 자꾸 지금 그 길게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점이 뭔지를 빨리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유체학과 같은 건 계산해야 되니까 1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물이나 법령 이런 쪽에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죠. 자, 탄화칼슘 CaC2죠. 탄화 알루미늄 Al4C3. 다 이거 삼류연물의 금수성이에요.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탄화칼슘. 요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아세틸렌 나오죠. 이거 틀린 거죠.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 C2H2 나와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에 저장 시 가스에 의해서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함으로 개방된 용기 쓰면 안 되죠.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밀폐된 용기에다 해야 돼요. 자, 탄화 알루미늄 Al4C3죠.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여기 C가 있고 물이 H2니까 메탄기체 나와요. 3번도 틀렸네요. 자, 이거 둘 다 뭐예요?
이게 금수성이죠. 그래서 소화시 물이나 포를 갖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특히 요 CaC2 있죠.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요 아세틸렌 폭발 범위가 얼마예요? 이게 2.5에서 81%죠.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탄화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 탄화 알루미늄도 삼류연물의 금수성인데 물과 접촉하면 여기 메탄 기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81번 나가죠. 자, 81번은 요 우연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인화칼슘, 인하고 칼슘하고 화합한 거죠. CA3P2예요. 인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pH3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는 기체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나트륨 물하고 만나면 요 금속이죠. 자,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 수소. 이게 폭발 범위가 4에서 75%죠. 두 번째로 넓어요. 아세틸렌이 가장 넓고 두 번째 수소죠. 주소 소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큰일 나죠.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황리는 발화점이 매우 낮다. 자연 발화성이죠. 그래서 어디에 보관해? 황리는 물속에 보관하는 거죠. 자, 칼륨은 금속이죠.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나오는 거 맞죠. 다음 82번 가죠. 자, 82번은 사류우연물의 인화점에 따른 구분. 자, 인화점이 특수인화물이죠. 특수인화물은 요건 인화점이 10도가 아니고 영하 20도 이하예요. 플러스 B점이 40도씨 이하죠. 메탄올은 알코올류죠. 특수인화물은 뭐가 있어? 이거 대신 에테르,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이 특수인화물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자, 사석유류 기어유, 인화점 200도 이상 250 미만. 자, 1석유류가 21도 미만이죠. 휘발유가 여기에 대표적인 거고, 2석유류는 경유가 대표적인 건데 21도 이상 70도씨 미만. 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죠. 그래서 인화점이 200도 이상 250 미만.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에 우연물의 사류우연물이죠. 분명하고 지정수량 나오죠. 비고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성상이에요.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정수량 5월 24일, 그다음에 10월 26일, 그다음에 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지정수량 암기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성상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83번 가죠. 자, 83번은 사류 우연물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크레오소트유는 나프탈렌하고 안트라센이 주 성분이며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있다. 이건 맞죠. 자, 아크로레인이 CH2, CH4죠. 자, 이게 그 중합 반응을 한대. 중합 반응이 없어요.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콜로디온은 용제 맞고요. 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 맞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84번 가죠. 자, 오류연물의 종류의 성질, 취급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자,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히죠.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디히죠.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이건 112예요. 유질이 10kg, 히가 100kg, 니니아디가 200kg.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2등급이죠. 그래서 오류는 3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유기과산화물은 지정수량이 10kg 맞는 얘기죠. 자, 질산 에스테르류. 산소 공급 없이 자기연소 가능하죠. 자, 니트로그리세린,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등이 있다. 자, 알킬 알루미늄 요거 몇 류예요? 요거 3류죠. 알킬 리튬 요거 3류예요. 니트로그리세린 요건 5류죠. 질산 에스테르류니까. 그래서 3번이 바로 여기 틀렸네요. 자, 오염물 제조소 등의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 엄금이라는 주의사항 표시하는 거 맞는 얘기죠. 네, 85번으로 가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몇 류예요? 오류염물이죠.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니트로셀룰로스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그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지정수량이 100kg가 아니고 10kg죠. 자, 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에 녹는 거, 이건 맞는 얘기예요. 물성이. 자,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 위험성이 높죠. 즉, 질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폭발의 그 위험성이 높은 거죠. 4번에 셀룰로스에 진한염산하고 진한질산을 혼산으로 반응시켜서 제조한 것이다. 진한염산이 아니고 진한황산이죠. 즉 탈수작용하기 위해서 진한황산을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86번 넘어가죠. 자, 86번은 육류염물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육류는 여러분이 간단하죠. 그러면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육류는 과과질이죠. 여기에다가 할로겐간 화합물에서 과과질알이에요. 과과질알.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에서 과과질알. 질산구아니딘, 이거는 몇 류염물이에요? 네, 질산구아니딘은 이건 5류염물이죠. 염소와 규소, 요거 3류염물이죠. 이건 행정안전부를 0으로 정하는 거예요. 할로겐간 화합물, 요게 6류죠. 과요두산, 요거 1류죠. 그래서 6류는 행정안전부를 0으로 정하는 요 할로겐간 화합물인데요. 여러분, 할로겐 원소가 불소, 염소, 브롬, 요드죠. 그래서 이 할로겐 원소끼리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3브라브롬, 불소가 3개, 브롬 하나하고 결합된 거죠. 3브라브롬, 5브라브롬, 불소 5개하고 브롬이 결합이 된 거죠. 5브라요드, 불소가 5개, 여기에 요드 결합된 거. 다 이게 할로겐 원소끼리 결합된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걸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다음 87번 넘어가죠. 자, 육류염물의 그 특징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육류염물. 자, 오염등급 다 1등급 맞죠?
자, 과염소사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하는 거 맞고요. 자, 과산화수소는 분해할 경우에 산소 발생이 되죠. 이놈은 표백하고 살균 효과 있죠. 자, 질산은 단백질하고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해서, 즉 단백질 검출이죠. 요 크산토프로테인이 단백질 검출 반응이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게 질산이 있으면, 단백질이 있으면 질산을 가하면 요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8번.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안전거리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제조소 짝지어진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거리에 규제받지 않는 제조소는 다 이게 탱크 저장소예요.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옥외는 없죠. 옥내, 지하, 이동, 간이, 안반.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탱크 저장소만 찾아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지하 탱크 저장소하고 옥내 탱크 저장소 있죠.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거리 규제받지 않는 거는, 자, 옥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안반 탱크, 판매 취급소하고 주유 취급소 7가지죠. 다음 89번 가죠. 자, 오염물 제조소의 기준으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조명 설비의 전선은 내와 내열 전선 맞죠? 채광 설비는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은 최대가 아니고 가장 작게 해야 돼요. 최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2번이 틀렸죠? 자, 환기 설비는 급기구는 높은 곳에, 요건 낮은 곳에 해야죠. 자, 여러분, 환기 설비라는 것은 이런 오염물 제조소 건물이 있으면 환기 설비는 이 낮은 부분에다가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거죠. 배출 설비는 배출 설비의 요 배풍기는 자연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건 강제 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다음 90번 넘어가죠.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지 말고요. 문제하고, 물론 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해설 쪽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90번은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산화 프로필렌은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요 동이라는 게 구리예요. 요 놈하고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맞는 얘기죠. 자, 알킬 리튬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 기체 봉인 맞고요. 그 다음에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는 조치 강구할 것. 요게 좀 틀렸네요. 히드록실 아민이죠. 이게 디에틸 에테르가 아니고 히드록실 아민. 요 NH2OH 있죠? 요게 바로 히드록실 아민이죠. 요걸 취급할 경우에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91번 넘어가죠. 자, 오염물 5개 취급 탱크예요. 자, 오염물 5개 취급 탱크죠. 이건 저장 탱크가 아니죠. 자, 탱크 주위에 설치할 요 방류제. 자, 5개 취급 탱크예요.
요놈은 최대 탱크 용량의 몇 프로? 50% 플러스 나머지 탱크의 합계 10%죠. 그래서 지금 톨루엔 200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경유 100세제곱미터죠. 최대 탱크가 톨루엔이죠. 그래서 200에 50%니까 0.5. 나머지 탱크가 경유 100세제곱이죠. 곱하기 10% 0.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10세제곱미터가 방류제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나 5개 저장 탱크는 뭐예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5개 저장 탱크하고 여기 5개 취급 탱크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개 탱크 저장소죠. 하나만 있을 경우는 탱크 용량의 110%,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그 다음에 여기 비인화성 물질 있죠? 이럴 경우에는 100%, 비인화성 물질은 100%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92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우리 소방 법령에 의한 화재 안전 기준 있죠. 화재 안전 기준하고 요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소화 설비가 틀리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옥내 소화전 비상전원 용량은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이죠. 오염물법에서는 오염물은 45분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옥내 방수량이 분당 260이고요. 5개가 분당 350이죠. 옥개가 450이니까 잠깐 헷갈리네요. 옥내 260. 요 뒤에 전 나오겠죠. 자, 옥내는 노즐에서 분당 방사량이 분당 260. 그다음 입상관 직경은 50mm 이상에서 이거 맞는 얘기죠. 여기 나오죠. 5개 소화전. 5개 소화전에 맞네. 450이 맞네. 방사량이 분당 450이에요.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옥내는 수평거리 25m는 우리 화재안전기준하고 같아요. 5개 40m. 스프링클러 1.7. 이건 우리 화재안전기준 같죠. 방사량이 옥내가 우리가 화재안전기준 얼마예요? 130이잖아요. 오염물에서는 2배예요. 260. 자, 옥외가 여기 450이고 스프링클러 80. 물 분무는 20. 자, 방사압력은 다 350kPa인데 스프링클러만 100kPa. 자, 수온해양 계산할 때 옥내는 최대 5개인데요. 260L per 분이고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7.8루베가 나와요. 여기에다 5를 곱하라는 거죠. 최대. 자, 5개 소화전은 최대 4개에다가 13.5루베. 스프링클러는 화재 안전 기준하고 같아요. 2.4루베에다가 최대 30개. 자, 물 분무는 바닥 면적에다가 요 200L per 분이 아니고 20이죠, 여기. 지금 아직 오타가 나네요. 이거 분당 제곱미터 이게 200이 아닌 20이 되는 거죠. 20L per 제곱미터 분. 그래서 30분을 곱하면 600L가 되죠. 그럼 이게 6루베가 아니고 0.6루베죠. 이건 좀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 93번 나가죠.
자, 이 93번은 우연물에 표시해야 되는 요 게시판의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요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여러분 요 해설 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가장. 그래서 표지 및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여기 한 변이 0.6m 이상, 다른 한 변이 0.3m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이 있는 거죠.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이것도 자주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표지하고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 직사각형. 우연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증명, 그다음에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또 요 주의사항 게시판 있죠. 자, 인류는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금수성이죠. 삼류오염물에 요 금수성 있죠. 근데 여기 이류에도 금수성이 있는데 여기는 빼먹었어요. 이류. 그래서 인류하고 삼류의 금수성은 물기 염금. 물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자, 이류의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기 주의. 그다음에 이류의 인화성 고체, 삼류 자연발화성, 사류, 오류는 다 화기 엄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죠. 요걸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마그네슘 이류염물이죠. 이게 금수성인데 아직 이류는 물기염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화기주의예요. 자, 인화성 고체, 이건 화기엄금이죠. 틀렸고요. 자, 칠산 메틸이고 오류염물이죠. 자, 오류는 화기엄금 하고 충격주의죠. 아, 여기는 화기엄금이죠, 이건. 정리는 이류염물이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니까 화기주의.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칼슘 카바이드, 이거 삼류염물의 금수성이죠. 이건 물기염금. 철분은 이류염물의 인화성 고체 제외한 거니까 화기주의죠. 자, 토루엔 사류염물이죠. 그러니까 화기엄금. 황린, 삼류염물의 자연발화성. 요거 화기엄금이죠. 지금 4번이 바로 둘 다 화기엄금이 되는 거죠. 다음 94번 넘어가죠.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시설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옥외 설치 장소로서 인근에 1층 건물이 있을 경우는 5m가 아니고 3m 이상 거리 유지해야 되죠. 자,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하죠.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요. 요건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죠. 10분간 수압 시험. 3번은 탱크 내부에는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 설치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차량의 전면하고 후면에는 사각형의 백색 바탕에, 여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백색 바탕이 아니고 흑색 바탕이죠. 흑색 바탕에 적색의 반사도료가 아니고 황색의 반사도료로 우연물이라고. 여러분이 그 탱크놀이 차 보시면은 그게 바로 이동 저장 탱크니까 이 앞면에 여기에다가 우연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후면에 또 우연물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압력 탱크 외에는 70kPa로
10분간 수압시험 하고요.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테스트 한다는 거. 다음 95번 가죠. 자, 옥내 저장소의 시설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저장 창고는 오염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 맞는 얘기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맞죠. 인류오염물 저장할 경우에는 6m 미만 단층 건축물. 4번에 내와 구조로 된 옥내 저장소의 정린 600kg을 저장할 경우에는 2m 이상의 공지를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1m 이상의 공지 확보예요. 그래서 여기 9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걸. 1, 2, 3번이 맞으니까 그냥 4번이 틀렸다고 해야지 이 4번을 여러분이 지정수량 구해가지고 공지의 너비 여러분이 암기할 수 없겠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금 정린이 600kg를 지금 저장하고 있죠. 지정수량이 100kg니까 100으로 나눠진 지정수량의 6배예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의 이 보유공지 보면은 지정수량의 6배, 5배 초과 10배 이하죠. 내와 구조죠, 지금 현재. 그러면 1m 이상이죠.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건 패스해야 되죠, 패스. 패스하라고 해서 마킹도 안 하면 안 돼요. 마킹은 해야 되죠. 뭐 지나가다가 뭐 뒷걸음질 하다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96번은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인화성 액체 오염물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방류제 설치 기준이에요.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방류제라는 것은 이 탱크가 있으면 이 탱크 주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담을 쌓은 거, 이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하죠. 그래서 오염물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오염물이 연소가 되면서 이렇게 넘치겠죠. 그럼 이게 다른 지역으로 연소 확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류제의 높이는 0.3m 이상, 0.5m 이상, 3m 이하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 총 용량이 20만 리터 초과일 경우에는 하나의 방류제에다가 10개 이하, 방류제 안에 탱크가 1개 있을 경우에는 방류제의 그 용량은 그 탱크 용량이 아니고 탱크 용량의 몇 프로요? 110%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그다음에 4번은 이 방류제의 높이가 1m를 넘을 경우에는 방류제 안팎에다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이 안에 또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 설치하라는 거죠. 약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자, 이 인화성 액체 오염물이고 방류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매번 한 문제는 나와요, 여기서. 탱크, 그 방류제 용량 있죠?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방류제의 높이. 그 다음에 방류제 내의 면적 있죠? 8만 제곱미터 이하. 방류제 내의 면적. 탱크 수는 10 이하. 그 다음에 방류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것 됐는데, 여기가 방류제가 있으면, 여기에 탱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탱크하고 이 방류제의 이격거리예요. 그래서 이 높이, 이 탱크의 직경이 15m 미만이면 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여기 띄워야 된다는 거죠.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되죠. 다음 97번 넘어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금속분, 마그네슘 저장하는 곳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갖다가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자, 금속분, 요거 이류연물이죠. 마그네슘, 이류연물이죠. 이거 둘 다 뭐예요? 금수성이에요. 물하고 접촉되면 수소기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수성에 대한 소화 약제는 뭐예요? 마른 모래하고, 요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화, 그 다음에 요 탄산, 수소, 염류죠. 요 분말. 탄산수소 염류라는 거는 일종의 요 NaHCO3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 KHCO3, 2종 탄산수소 칼륨. 이게 바로 탄산수소 염류예요. 그래서 요 금수성에 해당되는 건 요 팽창 질석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 CO2는 안 되죠. 무상 강화액도 안 되고, 요 분말이 되죠. 탄산수소 염류만.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1번이 답이 되네요. 다음 98번. 자, 과산화수소 5,000kg를 갖다 저장할 경우에 5개 저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이 경보설비. 우연물에서 이 경보설비는요, 자비, 확비예요. 자비, 확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에 요건 확성장치, 확성기죠. B는 비상방송설비, 요건 확성기, B는 비상경보설비, 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뭐 지정수량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이건 우연물 제조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99번 가죠. 자, 이송 취급소의 시설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 자, 해상에 설치한 배관은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설치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맞죠? 도장을 한 배관은 지표면에 접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던데 이게 틀린 거예요.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저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이 있을 경우에는 30m 이상 안전거리, 이 밑이 바다면은 여기에다가 이미 배관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로부터 30m 띄우고 다시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 거죠. 다음 100번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음식점을 주유소에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뭘 설치해야 돼요? 휴게 음식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시장도 할 수 있고요. 그 점포도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작업장 할 수 있죠. 세정작업장, 세차장, 충전설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 일반 음식점은 주유소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